계속 이렇게 숫자적으로 빠집니다. 빠졌다가 또 조금 올렸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월봉이든 뭐 일봉이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첫날이나 둘째 날에 쇼를 봐야 돼. 그죠? 근데 요즘에는 패턴이 어떠냐면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첫째 날 거래량 대량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잠깐 열었다가 이제 튀어나갔겠죠, 그러면? 그럼 다시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점으로 계속 가는데 밑꼬리를 다는 건 뭐죠? 밑꼬리를 다는 건? 얘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고 밑꼬리를 다는 건 뭐죠? 여기서 불안한 애들은 여기서 탈출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밑꼬리일 때 이때 탈출할 수도 있고 오늘 같은 날 탈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판단하기가 막 밑꼬리 달리고 상한가 한 여기까지 갔는데 밑꼬리 달면서 이렇게 흔들면은 던질 확률이 높죠. 그럼 또 잡아서 그 막아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은 충분히 이 심약한 애들이 이런 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열어줄 때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열어줄 때 상한가에서 여기도 열어줬죠. 이렇게 이렇게 열어줄 때 다 나간다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막 대형 거래를 떨어뜨리면서 이때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여러 데서 고점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빠질 확률은 높겠죠. 왜?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 그죠?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6,650원에서 벌써 21,300원. 그러니까 46이 24. 내일 같은 경우 이제 4배 정도, 단기간에 4배 상승이 되는 겁니다. 예, 삼익제약.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괜찮은 회사다. 근데 첫날 이렇게 흔든다. 상장이 됐는데, 그럼 이때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량이라도. 요즘엔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초반에 쇼 보는 게 아니라 상장한 다음에 뭐 한 일주일든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아니면은 뭐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처럼 점으로 가는 경우도 무서운데 어떤 경우는 계속 이렇게 차트를 살리면서 봐요. 계속 이렇게 뺐다 올렸다 하면서. 예, 그죠? 이런 주식도 있죠. 예.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차트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패턴이 특징이에요. 예, 상장 첫날부터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냥 한번 다 팔고 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계속 올리는 그러한 첫날부터 계속 올리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 삼익제약 이런 것도 한번 뚝심 있게 나중에 이런 주식 상장하는 주식이 있다면 첫날 흔들면은 뭐 베팅을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패턴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ICTK를 전 지금 보유하고 있겠죠. 예,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또 계속 사라고 무료부터 유료부터 얼마까지 간다 막 계속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가 돼 있으면 들어갈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얘를 이제 물론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자 요번 주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자, 보십시오. 빵 뛰었다가 또 눌렀다가 빵 뛰었다가 아침에 누르고 또 빵 뛰었다 누르고 이게 하루, 이틀, 뭐 3일, 4일, 오늘까지 거래예요. 근데 오늘은 빵 뛰었다가 안 빼고 이렇게 갔죠. 그죠? 자, 왜 이렇게 갔을까? 왜 이렇게 갔을까? 어쨌든 주가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면서 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3분봉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 자, 일봉을 한번 보십시오.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이때가 일봉을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자, 일봉으로 볼까요, 그냥? 자, 이게 지금 5일선을 끌어당기면서 5일선도 찍지도 않고 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까지는 5일선을 찍고 갔는데 어제도 안 찍고 오늘도 안 찍었어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꾹 음봉으로 누를 수도 있는 자리야. 내일 같은 경우. 내일은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간에 얘가 요번 달에 사실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근데 이제 요번 달에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게 이게 뭐냐면 요게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전번 고점이에요. 22,500원인데
이거를 좀 한번 이렇게 월봉으로 보죠. 월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22,500원이에요. 여기 요거 22,500원 이렇게 돼요. 지금 못 찍었죠? 네, 내일 찍을 확률이 높아요. 내일 찍을 확률이 높다. 자, 내일 왜 찍어야 될까요? 왜 찍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어쨌든 얘도 보면 이렇게 초반에 상장할 때 이렇게 다 해먹고 밀려버리죠. 쭉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다시 백을 해갖고 쭉 밀렸죠. 그리고 계속 빠지죠.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 하루나 이틀 동안 초에 IPO를 하면 하루 이틀 동안 다 헤쳐먹는 건데 근데 이게 바뀌어갖고 지금은 어, 밑에서부터 그 IPO를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리는 경우가 많다. 차트를 만들든 점상으로 가든 이런 종목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저번 주에도 하나 나왔었는데 저번 방송에도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바닥을 좀 다지다가 자 보십시오. 어쨌든 저점이 보시면은 저점은 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자, 고점을 봤을 때는 자, 요 고점이 있어요. 점점번 고점. 그죠? 자, 얘가 이제 상승하는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22,500원을 뚫어야 돼. 22,500원. 이걸 뚫고 빠져도 빠져야 돼. 예, 그래야 돼. 자, 이제 봉 길이도 봐봐.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자, 봉 길이도 얘가 이제 얘보다 길어지려고 그러죠. 최소한 이건 찍어야지만 그 길어지거나 비슷하거나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22,500원을 찍는다. 여기까지 올렸는데 안 찍을 수 없다. 찍은 다음엔 빠질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좀 5일선과 자 5일선이 여기 가고 있어. 뭐 다음 달에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여기쯤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번 달에 어쨌든 뭐 여기 어디서 끝났다고 칩시다. 여기 어디서. 자, 22,500원 위에서 끝났어. 윗꼬리를 달든 뭐 끝났어. 그걸 찍고. 그럼 얘가 이제 5일선과 이격이 좀 커요. 뭐 여기 어디서 끝난다고 쳐도 이격이 크죠. 그래서 11월 초에는 좀 빠질 확률이 높죠. 그죠? 이런 이격을 좀 채웠다가 꼬리 달고 다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ICTK는 상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전번 고점인 요 22,500원까지 요건 뚫어야 된다. 뚫고 이거보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아니 여기서 그냥 도지로 이렇게 도지로 여기서 뭐 도지로 끝나고 12월에 올릴 수도 있어요. 5일선 올라오는 거 보고 어쨌든 한 두 달 안에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제시한 가격이 28,000원 목표가 28,000원 제시했어. 28,000원 여기쯤. 28,000원을 제시했는데 이럴 경우 증권사가 제시한 가격이 28,000원일 때 28,000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권사가 제시하면은 그걸 뛰어넘는다. 뛰어넘어. 그래서 한 35,000원에서 그러니까 요번 달은 아니라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우선 4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죠? 예, 최소한 이만큼은 갑니다. 이만큼은 가요. 그래도 그 다음 달에 또 봐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요번 달에는 매도를 친다면 22,500원이 넘을 때나 그거 찍을 때 치는 게 맞고, 다음 달에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35,000원에서 44만 원을 아마 다음 달이나 뭐안 되면 다다음 달이라도 갈 거다. 두 달 안에. 그런 사이클이 있죠. 자, 그러면 양자주 중에서 제가 이제 아이윈 플러스나 이제 그런 두 개를 찍어줬죠. 근데 왜 ICTK만 갔냐? 어쨌든 ICTK는 25억이죠. 뭐 지분 투자 받은 것까지 해서 한 이 정도 되죠.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고 그 칩을 만들고 또 여기저기서 또 새로운 계약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양자 회사들이 뭘 개발했다 이제 이런 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매출이 시작되고 매출이 막 엄청나게 늘고 이런 회사들 이제는 실적과 연결된 회사들과 차별화를 두는 거다. 그래서 양자가 얘가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간 이유가 이 요번에 그 미국 나스닥 회사와의 그러한 지분 투자와 그런 계약, 납품 계약이죠. 예,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양자 중에서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가도 28,000원이 나온 거고, 2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에 통상적으로
네, 35,000원에서 4만원까지 보는 게 맞다.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 대신 요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35,000원에서 4만원까지 보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상승을 해요. 내일도 상승하는데 제일 좋은 모습은 뭐다? 이걸 찍고 어쨌든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다음 달에 또 큰 상승이 뭐 빠질 수 있죠. 초에는 당연히 빠지겠지. 빠져도 큰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ICTK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 어디까지? 22,500원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17,800원, 17,800원이나 어제 같은 경우 그랬죠. 제가 그럴 때 계속 사라고 그랬던 이유가 22,500원까지 가면은 적어도 한 35%뭐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뭐 안 샀는데 뭐 어떻게 후원도 없는 거 보니까 안 샀네. 하여튼 저는 샀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물려도 추세가 살아있고 얘가 요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어쨌든 요번 달 찍어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뚫어놔야지만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차트가. 예, 빠졌다가. 근데 이거를 못 뚫어놓으면 뭐 이런 식의 수렴 구간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번에 뭐 요만큼 갔다고 치면 이제 못 둔다면 그러면은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상승. 얘는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나 이제 런 전반적인 기술력을 봤을 때 예,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다. 올리려고. 자, ICTK는 그래서 제가 22,500원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내일 뭐 찍으면 우선 1차로 좀 거의 던져야죠. 자, 그렇습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경험도 중요하고 촉도 중요하지만 냉정한 차트의 분석, 감정이 아닌 숫자만 보는 거죠, 숫자. 그래서 숫자가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거 정도 예측하고 그런 게 돼야 돼. 그런 게 안 되면 목표가도 안 보이고 마냥 들고 있다가 한 100% 갔네? 근데 뭐 두 달 후에 보니까 10%밖에 다 빠지고 10%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점과 저점을 자꾸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가네 던질까요 말까요? 뭐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 사람이 기준이지. 또 안 맞을 저 역시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맞는 게 나오면 뭐 돈을 좀 버는 거잖아요. 짭짤하게.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통계적인 생각과 객관적이고 그 냉정한 수치, 감정을 배제한 수치에 접근해야지만 돈이 보여요. 돈이. 그거를 그냥 계속 감정적으로만 누구도 유명한 사람이 이거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다 개소리예요. 저에게 역시 개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자꾸 변하는데 제가 매일같이 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뭐, 수, 그게 깨지지 않는 한은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비스토스는 뭐 유아용 그러한 제품들 그런 거부터 또 이게 노화 관련된 뭐 그런 것도 한답니다. 어쨌든 오늘 노화 관련된 테마로 갔다고 그러는데 뭐 비스토스는 저는 뭘로 가는지 뭐 제가 잘 아는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차트가 엄청나게 좋아요. 차트가. 바둑 따지고 자 일봉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해먹고 다시 또 이렇게 보다가 도지 만들고 다시 또 쌓아 올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하면서 자 상승을 하면서 얘도 전번 고점을 뚫었죠. 자 전번 고점을 뚫는다는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예? 이 위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이 고가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최고가 오늘 왔다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2번으로 그리면. 자, 그래서 이게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주식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빠지면은 또 어디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상승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추세가. 자, 근데 1번만 보고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얘가 여기를 계속 못 뚫고 있죠, 여기를. 그죠? 얘는 요번 주는 끝났네. 요번 주 끝났네. 물론 조금 못 찍었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더 올려서 내일 같은 경우 요거 찍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이때도 보면 한 번, 두 번, 4주 동안 이걸 못 찍었어. 그죠?
자, 얘가 뭔가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음 주라도 아니면 다다음 주라도 다음 주에 뭐 여기 걸쳐 있다가 다다음 주 중에 뭐 이렇게 간다던가 그러면은 얘가 크게 가겠네. 크게 가겠어. 크게 갈 자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 선을 밟고 만약에 상방으로 뛴다면은 이때보다 훨씬 많이 가요. 왜 많이 가겠어? 그래야지 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봉에서 이 120 주선, 역배열일 때 120 주선을 밟고야, 밟고, 이걸 밟고, 여기 이 선을 밟고, 뛰면은 많이 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가져요. 뭐 두세 주, 뭐 세 주 동안, 뭐 네 주 동안, 막 이런 식으로 긴 양봉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 비스토스는 사실은 제대로 된 시세는 언제부터다? 이게 지지선이 됐을 때,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언젠가 밟고, 이렇게 뛸 때, 이때가 진짜 진정한, 뭐 빠졌다가 또 가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진정한 상승이야. 비스토스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월봉 한번 보죠. 월봉. 자, 월봉을 보면 정확히 찍을 가격 찍었어. 주봉도 그렇고 요 저항선을 못 뚫었지 거의 얘는. 찍을 가격 찍은 거야. 내일 뭐 이걸 뚫고 장대양봉으로 나올 수는 없죠. 물론 요거까지 찍어줬으면 좋은데 못 찍었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이걸 찍어주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요 세 개짜리,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세 개짜리를 봤을 때 얘는 다음 달에 더 재밌어요. 다음 달에. 자, 자, 요렇게 대롱이었다가 관통했죠? 네, 좀 밀렸다가 5일선 찍고, 자, 5월선 찍고 올리면 많이 간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장대 양봉, 최소한 이거는 뛰어넘겠지. 최소한 이건 뛰어넘는 자리야. 이건 뛰어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달에 더 많이 가. 다음 달에. 근데 다음 달에 바로 사면 안 되지. 어디서 사야 돼? 빠져갖고 최소한 뭐 여기 정도. 그러니까 한 1,600원 정도에 사야 되네. 1,600원. 1,600원 정도. 1,600원, 1,550원. 이 정도에서 사면 쭉 간다. 쭉 가. 비스토스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봐야 될 주식이에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랜만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게 대형주가 이렇게 주로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밀다가 또 가다가 또 그죠? 계속 더 간다니까. 이 12만 원까지 열려 있다니까 12만 원까지. 삼성전자 5만 원, 5만 5천 원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5만 5천 원부터 얘기했어요. 10만 원 간다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 요걸 다 메꿨죠. 그죠? 요걸 다 메꿔서 요걸 뛰어넘었습니다.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걸 뛰어넘었죠. 요것도 뛰어넘고 요것도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종자리가 오긴 왔어요. 조종자리가. 조종자리가 온 것 같죠? 조종자리가 왔어요. 이렇게 그리면 그저 조종자리가 왔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한두 달 조정을 받아.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겠죠. 네, 그래서 지수는 이제 4천 찍고 물론 5천까지 간다고 해도 한 두세 달 조정이 올 확률이 높아요. 지수는 그래요. 지수는 두세 달 조정이 오다가 다시 재상승을 해도 하겠죠. 무슨 5천을 뭐 한 번에 뭐 한두 달 안에 찍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축하드려요. 의외로 뭐 돈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삼성전자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짭짤할 거예요. 자,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메지스, 이 감각 센서 관련 그런 회사죠. 자, 이메지스가 엄청 빠졌었거든요. 엄청 빠졌었는데 요때 한번 급등을 주고 나서 지금 계속 시세가 살고 있습니다. 요때 그죠? 요때 한번 대량 거래 이후에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요렇게 기울기가 있어야 돼. 요거 뚫어줘야 돼. 내일이라도 이렇게 뚫어줘야 돼. 또 맞고 떨어지면 또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미지스도 보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온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푹 죽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차트를 이렇게 살려서 다시 돌아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지스의 이 센서가 왜 중요하냐? 로봇이 이제 뭐 말을 하고, 그러니까 피부 촉각 같은 거를 할 때, 이미지스가 이 뭐 표준화도 만들었죠. 로봇 관련돼서.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중에서 이런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로봇이 인간과 손을 잡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인간같이 생각을 하려면 이미지스의 이런 촉각 센서, 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앞으로 각광받겠죠. 지금 뭐 로봇이 하드웨어적으로 뭐 휴머니
뭐 뇌도 있고 뭐 다 하지만 이 피부 조직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이런 건 또 이미지스가 우리나라 거의 선두주자죠. 예, 그것도 얘도 분명히 클 것 같아. 클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좀 너무 많이 빠졌어. 그죠?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번 상승은 뭐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제한적. 근데 이제 이런 걸 벗어나면 나중에 또 상승하죠. 여기까지 상승하겠네, 여기까지. 그죠? 예. 그래서 다음 달이라도 뭐 상승한다면은 뭐 이 정도까지 한 3천 원까지 보여요. 3천 원. 그리고 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3천 원까지 가면 또 요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요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미지스도 뭐 원체 싸요. 325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3천 원, 3천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죠? 3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로셀. 큐로셀은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조정을 꼭 주더라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지? 요번에 또 올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잘 가다가 이제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음목 맞고 이제 이렇게 돌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얘 역시도 뭐 요 선으로 이제 타야죠. 요 선으로. 타면 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이 골을 메워야죠. 이 골. 요 골을 메워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 한 2, 3일이면 또 이런 거 금방 메우거든요. 그래서 큐로셀 역시도 언젠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금방 메꿀 거예요. 그래서 큐러셀도 11월에는 나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이런 것도 나오면 두 배는 먹는다 최소한 이런 걸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큐러셀 뭐 차트가 보시면은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월봉을 봤을 때는 저도 월봉 계산을 하는데 자 이게 6개예요 양봉이 6개. 자 이번에 드디어 5일선에서 음봉이 끝났죠. 그러면 다음 달에 5일선 찍고 양봉 한 개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개, 뭐 두 개, 뭐 세 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큐러셀이 오늘, 요번에 음봉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조정을 준 조정달이에요. 10월이 조정달, 큐러셀이. 자, 그러면서 11월과 함께 이 조정을 극복하면서 양봉 3개, 길게는 5개까지 바라보죠. 세 개는 나와야지 한 뭐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가겠죠. 큐러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NK는 뭐죠? NK. 어제 이제 트럼프가 핵잠수함, 이제 잠수함 같은 거 뭐 우리나라도 만들려고 이제 오늘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NK하고 원일 TNI가 이제 좀 상승을 했어요. NK도 보시면은 이 뭐야 트럼프의 그런 말 그런 거에 의해서 얘도 그 잠수함 건조 그러한 뭐 거기에 부품 납품한 경험이 있죠. 자, 그러면서 얘도 지금 이제 거의 꿀렁대고 있죠. 계속 꿀렁대고 있습니다. 꿀렁대고 그러면서 빵빵 뭐 갈 확률이 있겠죠. 뭔가 그죠? 그런 차트예요. 네, 지금 이제 시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더 확실하죠. 조용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거래가 살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NK도 좀 수상한 차트죠, 많이. 예, 업도 역시 조선 그 부품회사, 조선.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하락이 엄청 강한 거죠. 120, 요거 맞고 떨어진 거죠. 맞고 떨어졌어. 못 뚫었어. 다음 달, 이거 뚫으면은 정말 많이 가겠네. 언젠가 이렇게 하다가 뚫겠죠. 그럼 되게 많이 갈 자리예요. NK는 긴 하락 끝에 이제 저런 120 월선 이런 것들을 이제 뚫으려고 합니다. 뚫으려고. 그죠? 엄청 긴 하락에 여기서부터 하락을 쫙 했겠죠. 또 하락하고 바닥을 쭉 다지고 이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상승은 얘도 요 120 월선에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정말 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72,200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NK 핵잠수함, 뭐 그런 부품 관련 회사였습니다. 자, 원일 TNI 역시도 이 잠수함 부품, 납품 이력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승했죠. 조선저쪽. 어제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와 이 조선,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양자, 뭐 이런 것들 협력하자, 뭐 그랬죠. 또 방산도 그렇고, 방산. 원일 TNI, 오늘 요렇게 외봉으로, 일봉, 주봉, 자, 월봉, 어, 월봉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 주식은 좀 애매한 주식이네요. 뭐 특별히 코멘트를 달기가 그런 게 신규주인데, 근데 이렇게 뭐 좀 빠졌다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올릴지 어떨지 조금 애매한 주식입니다. 원일 TNI는 좀 차트를 조금 애매해서 뭐 특별히 뭐라고 코멘트를 못 할 것 같아요. 조금 뭐 일봉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다행히 이제 뭐 여기서 다 저거 뚫었네. 이평선들을 한 번에 뚫은 거죠. 여기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이던 게 이제 정배열로 바꾸려고 그런다. 그 정도밖에 코멘트를 달 게 없어요. 월봉도 신규주고 일봉을 봤을 때는 이제 긴 하락을 이제 뭔가 이 쌍바닥으로 지지하면서 고점도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세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좀 빠지더라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원일 TNI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죠. 네, 두산 퓨어셀 우. 얘도 내일 갈 수도 있는 자리네요. 제가 거의 9,660원, 거의 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죠. 내일 5일선 찍고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가면은 요번 달에 요걸 정확히 찍는 거죠. 그죠? 뭐 덜 찍었거든요. 요거 찍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적게는 9,600원, 9,600, 9,700원, 9,700원에서 만 원. 내일 갈 수도 있겠습니다. 두산 파셀 1우. 내일 가면 뭐 장기적으로 조금 뭐 몇 달 횡보하다가 가도 또 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두산 퓨어셀이 뭐 ESS나 뭐 이런 거 2차 전지나 그런 관련돼서 어제 또 급등했었죠. 그래서 같이 급등한 건데 이럴 때 시세 나올 때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저 같은 경우 뭐 또 화요일 날 조금 이제 그때 그 저기 때문에 병원 가서 좀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방송을 또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결과를 보고 간단하게 뭐 시술을 할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 그런 게 불변하지 않는다면 그 주식을 꼭 잡고 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또 다음 달 되면 또 새로 이 월봉의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급등해야 될 종목들이 또 꽤 나와요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안 간 주식들도 많지만 이제 시세를 좀 어느 정도 뭐 시세가 좀 나와서 거의 피크를 향해서 달리는 이런 주식들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는 뭐죠? 그러한 주식들이 월봉의 저점, 월봉의 5일선을 찍을 때, 그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하시면 수익이 좋습니다. ICTK처럼.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찾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주말에 좀 시간이 넉넉하고 그래서 주말에 유료 회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뭐 저 나름대로 뭐 조금 몇 개씩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잘 맞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맞으면 그래서 수익이 괜찮습니다. 확률의 싸움이고요. 수치만 보시고 객관적으로 좀 약간은 좀그 냉정해 지셔야 돼요. 감정에 휘말려서 아니면 뭔가 너무 자신의 그런 주장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마시고 숫자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세력이 일부러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좀못 견디겠다 싶으면 빨리 던지고 딴 걸로 복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만 뭐 재료가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안에 막 흔들면서 빼는 거는 버틸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자기가 차트를 볼 수 있다면 그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서 뭐 이렇게 빠져나오시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 주식이 한 두 달이나 뭐 석 달 안에 쇼부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저 길게 봤을 때 짧게는 한 달,
네, 저는 다음 주에 뭐 한 주 쉴 수도 있고요. 아주 쉬더라도 열심히 보십시오. 제가 뭐 게시판에 글 같은 거 계속 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요번 달 초인가? 그때 이제 코치비 좀 올라가서 재미 보고, 요번에 이제 ICT로 재미를 볼까 말까가 내일이나 뭐 며칠 있다 결정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